시드니의 고층 아파트, 70세의 존은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 은퇴한 건축가인 그는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온 지 5년, 멜버른에 사는 딸 수잔이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지만 텅 빈 집안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지만 이 나이에 무슨? 존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 친구 데이비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존, 자네 사진 솜씨는 여전한가? 이번 주말에 내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여는데 자네 작품도 몇 점 걸면 어떻겠나? 데이비드는 시드니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는 화가였다. 존은 젊은 시절 사진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건축가의 삶에 치여 그 열정은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글쎄, 요즘은 통사진을 찍지 않아서. 존은 망설였지만 데이비드의 끈질긴 권유에 결국 전시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잘 생각했네. 분명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걸세. 데이비드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 주말이 다가오고 존은 오래된 카메라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렌즈를 통해 본 시드니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아름다웠다. 오페라 하우스의 유려한 곡선, 하버브리지의 웅장함, 그리고 그 아래를 유유히 떠다니는 요트들. 존은 셔터를 누르며 잊고 있던 감각을 되살렸다. 전시회 당일, 존은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데이비드의 갤러리에 들어섰. 갤러리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고 존은 자신의 사진 앞에 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옆에 다가와 말을 걸었다. 사진이 정말 멋지네요. 특히 오페라 하우스를 찍은 사진이 인상적이에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메리라고 소개했다. 은퇴한 문학교사인 그녀는 시와 소설을 즐겨 읽고 가끔 글을 쓰기도 한다고 했다. 건축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드니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메리가 말했다. 선생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드니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군요. 존이 답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존은 메리에게 시드니의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메리는 존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시구절을 읊어주었다. 두 분 오랜만에 만나셨나 봐요? 데이비드가 다가와 장난스럽게 물었다. 하하, 오늘 처음 만났답니다. 존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답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데이비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존은 메리에게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메리,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저녁 식사라도. 메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존. 저도 존과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시드니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다. 잔잔한 음악과 아름다운 야경, 그리고 와인 한 잔이 더해져 로맨틱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존, 시드니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메리가 물었다. 예전에는 오페라 하우스 근처를 좋아했지만 요즘은 이 순간 이 자리가 가장 좋네요. 존은 빈터하우스의 야경만큼이나 아름다운 메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존. 메리는 수줍게 웃으며 존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다. 존은 아내와의 추억, 건축가로서의 삶,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고 메리는 이혼의 아픔, 문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했다. 사랑은 인생의 늦은 오후에도 찾아올 수 있군요. 존이 말했다. 네, 마치 예상치 못한 선물처럼요. 메리가 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시드니 항구를 산책하며 서로에게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사랑이란 뭘까요? 메리가 갑자기 물었다. 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아마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꿈꾸는 것이 아닐까요? 존은 메리를 집으로 초대했. 멜버른에 사는 딸, 수잔에게는 정식으로 소개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고 싶었다. 아빠, 그 연세에 무슨 연애예요? 혹시 사기꾼 아니에요? 수잔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잔, 메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도 만나보면 좋아하게 될 거다. 존은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수잔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존은 수잔에게 메리와의 만남, 그녀의 따뜻한 성품,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차분히 설명했다. 아빠가 행복하다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수잔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더 이상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존은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호주식 양고기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레드 와인을 곁들인 낭만적인 저녁 식탁이었다. 존,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메리는 감탄하며 말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더군요. 존은 씁쓸하게 웃었다. 존의 아내는 분명 행복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메리가 따뜻한 눈빛으로 존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서로의 취향, 가치관,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특히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을 메리가 말했다. 저도 젊었을 때 건축 답사를 많이 다녔죠.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존이 답했다. 식사를 마친 후 존은 메리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메리, 당신을 만나고 내 인생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우리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메리는 눈물을 글썽였다. 존,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메리는 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사랑의 감정은 여전히 뜨겁게 타올랐다. 존은 조심스럽게 메리의 뺨을 어루만졌다. 메리는 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랜 외로움을 녹여냈다. 사랑해요, 메리. 존이 속삭였다. 저도 사랑해요, 존. 메리가 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시드니의 야경 아래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존은 침대에서 눈을 뜨며 옆에 잠든 메리를 바라보았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말을 이제야 믿게 되었네요. 존은 혼잣말하며 조심스럽게 메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때 존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잔이었다. 아빠, 저예요. 엄마 기일인데 혹시 성당에 같이 가실래요? 존은 잠시 망설였다. 오늘은 메리와 함께 보내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수잔, 오늘은 내가 선약이 있어서. 존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설마 그 여자 때문이에요? 엄마 기일까지 잊으신 거예요? 수잔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존은 난처했다. 한쪽은 사랑하는 딸, 한쪽은 사랑하는 여인이었다. 수잔, 그게 아니라. 존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메리가 잠에서 깨어났다. 존, 무슨 일이에요? 메리가 물었다. 존은 수화기를 든 채 굳어 있었다. 존, 수잔과 통화 중이에요? 메리는 존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다. 수잔, 저예요. 메리예요. 메리가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건네받았다. 아빠가 곤란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엄마 기일이시죠.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수잔은 잠시 말이 없었다. 네, 그러세요. 수잔은 차갑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존은 미안한 마음으로 메리를 바라보았다. 메리,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존. 따님 마음도 이해해요. 메리는 존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날 오후, 존과 메리는 수잔과 함께 성당에 갔다. 수잔은 여전히 쌀쌀맞게 대했지만 메리는 개의치 않고 존의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 성당을 나선 후 존은 수잔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잔, 메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게도 소개해주고 싶었어. 알아요, 아빠. 저도 노력할게요. 수잔은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답했. 존과 메리, 그리고 수잔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수잔은 여전히 메리가 낯설었지만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빠, 메리 아줌마와 함께 있는 게 좋아 보여요. 수잔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맙다, 수잔. 네가 이해해줘서 정말 기쁘구나. 존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메리와 수잔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다. 수잔은 멜버른으로 돌아갔지만 존과 메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존과 메리는 함께 시드니 곳곳을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하버 브리지 위를 산책하고 본다이 비치에서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기도 했다. 존, 우리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요? 어느 날 메리가 제안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죠? 존은 메리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존과 메리는 여행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을 가보고 싶어요. 특히 이탈리아. 메리가 말했다. 이탈리아? 좋죠.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건축학도로서 꼭 다시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죠. 존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답했다. 두 사람은 여행 가방을 챙기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모습이었다. 존, 우리 정말 떠나는 거예요? 메리가 물었다. 그럼요, 메리. 우리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존이 답했다.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존은 데이비드를 만났다. 존, 정말 축하하네.
메리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게. 데이비드가 말했다. 다 자네 덕분일세. 자네 갤러리에서 메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야. 존은 데이비드의 손을 꼭 잡았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앞으로도 쭉 행복하시길 바라네. 데이비드는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빌었다. 여행 당일, 존과 메리는 시드니 공항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존, 준비됐어요? 메리가 물었다. 네, 메리.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존은 메리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시드니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다. 존, 우리 정말 잘한 선택일까요? 메리가 갑자기 불안한 듯 물었다. 걱정 말아요, 메리. 우린 함께니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고 안심시켰다. 비행기 안에서 존은 메리에게 오래 간직해왔던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이게 뭐예요, 존? 메리가 궁금한 듯 물었다. 당신에게 쓴 편지예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부터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을 적어봤어요. 존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메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편지에는 존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메리에게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잊고 있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미소는 시드니의 햇살보다 따뜻했고 당신의 목소리는 오페라 하우스의 아리아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소중합니다. 메리,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당신의 존. 편지를 읽은 메리는 눈물을 글썽였다. 존,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 편지 평생 간직할게요. 메리는 존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껴안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비행기는 어느덧 유럽 대륙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은 마치 두 사람의 미래처럼 하얗고 맑았다. 존과 메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했다. 긴 비행 끝에 존과 메리는 드디어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다. 로마의 뜨거운 태양 아래 두 사람은 마치 신혼여행을 온 부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콜로세움, 판테온, 트레비 분수 등 로마의 유적지를 함께 거닐며 두 사람은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 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 메리가 말했다. 당신과 함께여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메리.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았다. 로마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두 사람은 피렌체로 향해 피렌체의 낭만적인 골목길을 거닐며 두 사람은 예술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존,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메리가 물었다. 아마도 그들도 우리처럼 서로의 눈빛과 손길에서 사랑을 찾았을 거예요. 존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바라보며 답했. 두 사람은 우피치, 미술관, 두오모 성당 등 피렌체의 명소를 함께 방문하며 예술적 감성을 공유했다. 피렌체에서의 낭만적인 시간을 뒤로하고 존과 메리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로 향했다. 곤돌라에 몸을 싣고 잔잔한 운하를 따라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은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에 젖었다. 존, 여기 정말 아름답죠? 메리가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메리.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고 곤돌리에가 부르는 세레나데에 귀를 기울였다. 베네치아의 좁은 골목길을 거닐며 두 사람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숨겨진 명소들을 발견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존, 저기 좀 보세요. 정말 예쁜 가면이에요. 메리가 작은 기념품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메리. 존은 메리에게 어울릴 만한 가면을 골라 선물했. 메리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가면을 써보였다. 존, 우리 이 가면을 쓰고 가면 무도회에 가볼까요? 메리가 장난스럽게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메리. 오늘 밤은 우리만의 축제를 즐겨봐요. 존은 메리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두 사람은 가면 무도회 의상을 빌려 입고 산마르코 광장으로 향했다. 광장에는 이미 화려한 가면과 의상을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존과 메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춤을 추며 베네치아의 밤을 만끽했다. 존, 오늘 정말 행복해요. 메리가 존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메리.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요. 존은 메리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베네치아에서의 꿈같은 시간을 보낸 후 존과 메리는 다시 시드니로 돌아왔다. 여행의 추억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존, 우리 여행 정말 멋졌죠. 메리가 말했다. 네, 메리.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았다. 시드니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함없이 깊어만 갔다. 존은 메리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두 사람이 함께 살 아담하고 예쁜 집이었다. 메리, 우리 여기서 함께 살아요. 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존, 정말 기뻐요. 메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존의 품에 안겼다. 존과 메리는 새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으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다. 존, 우리 이렇게 함께 있으니 정말 좋아요. 메리가 말했다. 저도 그래요. 메리,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았. 어느덧 수잔도 존과 메리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아빠, 메리 아줌마와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수잔이 전화로 말했다. 고맙다, 수잔. 너도 행복해야 해. 존은 딸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존과 메리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을 소중히 가꾸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갔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삶의 동반자였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말을 이제야 알겠어요. 존이 말했다. 네, 존. 사랑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는 기적이에요. 메리가 답했다.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시드니 항구를 바라보며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저녁, 존과 메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존, 우리 처음 만났던 전시회 기억나요? 메리가 갑자기 물었다. 그럼요, 메리. 그날 당신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존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때 당신이 찍은 오페라 하우스 사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메리가 말을 이었다. 그 사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존이 말했다. 존, 우리 그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 어때요? 메리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메리. 우리 사랑의 증표니까요. 존은 메리의 제안에 동의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사진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전시회 제목은 늦은 오후의 사랑이었다. 존이 찍은 시드니의 풍경 사진들과 메리가 쓴 시와 에세이가 함께 전시되었다. 전시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존, 메리, 정말 멋진 전시회였어요. 데이비드가 축하 인사를 건넸다. 다잔의 덕분일세, 데이비드. 존은 데이비드의 손을 꼭 잡았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존과 메리는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존, 우리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은 몰랐어요. 메리가 말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니까요, 메리.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았다. 존, 우리 남은 인생도 이렇게 함께 사랑하며 살아요. 메리가 말했다. 그럼요, 메리.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존은 메리의 눈을 바라보며 답했다. 두 사람은 시드니의 아름다운 야경 아래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어느 날 밤, 존은 잠자리에서 문득 눈을 떴. 옆에 잠든 메리를 바라보던 존은 갑자기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메리, 사랑해요. 존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 순간 메리가 눈을 뜨며 존을 바라보았다. 존, 저도 사랑해요. 메리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존과 메리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을 소중하게 가꾸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냈다.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존, 우리 이렇게 함께 늙어가는 것도 참 좋네요. 메리가 어느 날 아침 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메리.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요. 존은 메리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어느 주말 존과 메리는 오랜만에 시드니 도심으로 나들이를 나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존, 우리 처음 만났던 전시회 기억나요? 메리가 존에게 물었다. 그럼요. 잊을 수 없죠?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으니까요. 존은 메리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시드니 천문대를 찾아 밤하늘의 별을 관찰했다. 망원경을 통해 본 별들은 마치 두 사람의 사랑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존, 저 별들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할까요? 메리가 존에게 물었다. 그럼요, 메리. 저 별들이 빛을 잃지 않는 한 우리 사랑도 변치 않을 거예요.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았다. 어느 날 존은 메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메리, 우리 함께 시드니를 떠나 여행을 떠나는 건 어때요?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드니를 떠나요? 어디로요? 메리가 놀란 듯 되물었다.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 어디든 좋아요. 이탈리아도 좋고 다른 곳도 괜찮아요. 존은 메리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었다. 존,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지만 시드니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고 추억이 많은 곳이잖아요. 메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알아요, 메리. 하지만 우리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넓은 세상을 보면서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보내고 싶어요. 존은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메리는 존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받았다. 존,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새로운 추억을 만들러 떠나요. 메리는 존의 손을 꼭 잡고 결심을 밝혔다. 두 사람은 시드니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집을 팔고 짐을 정리하면서 두 사람은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존, 우리 여기서 정말 행복했죠. 메리가 정든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럼요, 메리. 하지만 우리 앞에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존은 메리를 안심시켰다. 마침내 존과 메리는 시드니를 떠나는 날을 맞이했다. 수잔과 데이비드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다. 아빠, 메리 아줌마,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수잔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걱정 말거라, 수잔. 우리 잘 지내다 올게. 존은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두 분, 정말 부러워요. 저도 언젠가 두 분처럼 멋진 여행을 떠나고 싶네요. 데이비드가 진심 어린 부러움을 표현했다. 자네도 꼭 그럴 날이 올 걸세. 데이비드. 존은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존과 메리는 비행기에 올라탔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두 사람은 시드니의 아름다운 전경을 눈에 담았다. 존, 우리 정말 떠나는 거네요. 메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메리.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봐요.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존이 젊은 시절 건축학도로서 감명을 받았던 이탈리아 로마였다. 로마에 도착한 존과 메리는 마치 처음 이탈리아에 왔던 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도시 곳곳을 여행했다.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 판테온 등 유적지를 탐험하고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기도 했다. 존, 우리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메리가 존에게 물었다. 그럼요, 메리. 우리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테니까요. 존은 메리의 눈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두 사람은 로마의 낭만적인 골목길을 거닐며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겼다. 존, 이탈리아 음식은 정말 맛있네요. 메리가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여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메리. 존은 메리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로마에서의 며칠은 꿈처럼 행복했고 두 사람은 잊지 못할 추억을 가슴속에 새겼. 로마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존과 메리는 이탈리아 남부의 해안 도시 포지타노로 향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해안 절벽에 자리 잡은 알록달록한 집들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은 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존, 여기 정말 아름답죠? 마치 천국 같아요. 메리가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메리. 존은 메리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었다. 두 사람은 포지타노의 한적한 해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 햇살 아래에서 책을 읽고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만을 느끼기도 했. 존, 우리 이렇게 함께 있으니 정말 행복해요. 메리가 존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메리. 당신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존은 메리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어느 날 저녁, 존과 메리는 해변가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 신선한 해산물 요리와 향긋한 와인을 곁들인 낭만적인 저녁이었다. 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메리가 갑자기 옛 추억을 떠올리며 물었다. 그럼요, 잊을 수 없죠. 전시회에서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존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도 그래요. 존, 당신의 사진 속 시드니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당신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메리가 말을 이었다. 메리,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에요. 당신을 만나고
내 삶은 다시 환하게 밝아졌어요. 존은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존, 저도 당신을 만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소중해요. 메리는 존의 손을 꼭 잡았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별빛이 쏟아지는 해변을 산책했다. 파도 소리와 밤하늘의 별들이 어우러져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존, 우리 이렇게 함께 별을 보니까 마치 우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메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메리,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우주예요. 내 우주는 당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존은 메리를 꼭 안아주었다. 포지타노에서의 며칠은 두 사람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존, 우리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포지타노를 떠나는 날, 메리가 존에게 물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좋아요, 메리.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테니까요. 존은 메리의 눈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두 사람은 이탈리아를 떠나 프랑스 파리로 향했다. 예술과 낭만의 도시 파리는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등 파리의 명소들을 함께 여행하며 두 사람은 예술적 감성을 공유하고 서로의 취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존, 파리는 정말 낭만적인 도시네요. 센 강변을 산책하던 메리가 말했다. 당신과 함께여서 더 낭만적인 것 같아요. 메리. 존은 메리의 손을 잡고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어느 날 저녁, 존과 메리는 몽마르트 언덕에 올랐다. 파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두 사람은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했다. 존, 저기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메리가 에펠탑의 불빛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 메리. 하지만 내 눈에는 당신이 더 아름다워요. 존은 메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메리가 존에게 물었다.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존은 진심을 담아 답했다. 저도 그래요. 존,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메리는 존의 품에 안겼다. 파리에서의 여행은 두 사람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예술과 낭만이 가득한 도시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더욱 깊이 확인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존, 우리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파리를 떠나는 날, 메리가 존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당신의 고향, 호주 대륙을 횡단해보는 건 어때요? 존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 정말 멋진 생각이네요. 존, 기대돼요. 메리는 존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호주로 돌아온 존과 메리는 대륙 횡단 여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캠핑카를 빌리고 필요한 장비들을 챙기며 두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존, 우리 정말 떠나는 거네요? 캠핑카에 짐을 실으면서 메리가 말했다. 그럼요, 메리. 우리 인생 최고의 모험이 될 거예요.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드디어 대망의 호주 대륙 횡단 여행이 시작되었다. 존과 메리는 시드니를 출발하여 광활한 호주 대륙을 향해 캠핑카를 몰았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풍경들은 두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는 마치 인생의 여정처럼 느껴졌다. 존, 저기 좀 보세요. 캥거루예요. 메리가 창밖을 가리키며 외쳤다. 정말이네요, 메리. 호주에 온 게 실감나네요. 존은 신기한 듯 캥거루를 바라보았. 두 사람은 호주 내륙의 붉은 사막, 울룰루 에어즈 록르를 방문했다. 거대한 붉은 바위산 울룰루는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를 보여주었고 두 사람은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다. 존, 울룰루는 정말 거대하네요. 마치 신이 빚어놓은 조각품 같아요. 메리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러게요, 메리.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존은 울룰루를 배경으로 메리의 사진을 찍었다. 여행 중에 존과 메리는 때때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길이 막히거나 캠핑카에 문제가 생겨 곤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다. 존, 우리 할 수 있어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메리는 지친 존을 격려했다. 고마워요, 메리.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힘을 냈다. 두 사람은 호주 서부의 해안 도로를 따라 달리며
아름다운 해변과 낭만적인 일몰을 감상했다. 존, 저기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일몰이에요. 메리가 붉게 물든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메리. 존은 메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함께 일몰을 바라보았다. 여행은 계속되었고 존과 메리는 호주 북부의 열대 우림 지역을 탐험했다. 울창한 숲속에서 두 사람은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하며 자연의 신비로움을 체험했다. 존, 저 새 정말 예쁘죠? 마치 보석 같아요. 메리가 화려한 색깔의 새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처럼 아름답네요, 메리. 존은 메리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어느덧 호주 대륙 횡단 여행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존과 메리는 다시 시드니로 돌아와 여행의 마무리를 준비했다. 존, 우리 여행 정말 멋졌죠?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메리가 여행 앨범을 정리하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메리. 당신과 함께여서 더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았. 여행을 마친 후 존과 메리는 시드니 근교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다. 작은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며 두 사람은 평화로운 노후를 보냈다. 존, 우리 여기서 함께 늙어가는 것도 참 좋네요. 메리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메리.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에요. 존은 메리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존과 메리는 해변을 산책하다가 젊은 연인을 만났다. 손을 꼭 잡고 걷는 연인의 모습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존, 우리도 저렇게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죠? 메리가 존에게 물었다. 그럼요, 메리.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워요. 내 눈에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니까요. 존은 메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 존, 우리 남은 인생도 이렇게 함께 사랑하며 살아요. 메리가 존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그럼요, 메리.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랑해요, 메리. 존은 메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은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어느 날 밤 존은 잠에서 깨어 옆에 누워있는 메리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평화롭게 잠든 메리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존은 조용히 속삭였다. 메리, 사랑해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메리가 눈을 뜨며 존을 바라보았다. 존, 저도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요. 메리는 존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별들은 마치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축복하는 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존과 메리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깊고 굳건했다. 존은 매일 아침 메리에게 따뜻한 차와 함께 사랑의 씨를 읊어주었고 메리는 존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다. 존, 오늘도 내 시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존이 읊어준 시를 들은 메리가 말했다. 당신의 시는 내 삶의 비타민이에요, 메리. 존은 메리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어느 날 존과 메리는 오랜만에 시드니를 방문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갤러리를 찾아 그날의 추억을 회상했다. 존, 그날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갤러리를 둘러보던 메리가 존에게 물었다. 아마도 여전히 텅 빈 집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겠죠. 당신은 내 인생을 구원해준 천사예요, 메리.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았. 두 사람은 시드니 하버 브리지 위를 산책하며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했다. 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메리가 존에게 물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메리.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존은 진심을 담아 답했다. 저도 그래요, 존.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메리는 존의 어깨에 기대었다. 어느 날 저녁 존과 메리는 함께 TV를 보다가 우연히 자신들이 출연했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늦은 오후에 찾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존과 메리의 러브스토리를 담고 있었다. 존, 우리 이야기가 TV에 나오니까 신기하네요. 메리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그러게요, 메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을 응원해주니까 왠지 힘이 나네요.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았. 다큐멘터리를 본 후 존과 메리는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존, 우리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메리가 존에게 물었다. 그럼요, 메리.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당신과 함께여서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존은 메리의 눈을 바라보며 답했다. 저도 그래요, 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동반자예요. 메리는 존의 품에 안겼다. 어느 날 아침, 존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메리를 위한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메리가 좋아하는 팬케이크와 향긋한 커피를 준비하고 식탁에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꽂아 두었다. 존, 이게 다 뭐예요? 잠에서 깬 메리가 놀란 듯 물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메리. 존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답했다. 어머, 정말이네요. 시간 참 빠르네요. 메리는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지난 50년을 추억했다. 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정말 멋있었어요. 메리가 존에게 말했다. 당신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메리, 내 눈에는 지금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았다. 존, 우리 남은 인생도 이렇게 함께 사랑하며 살아요. 메리가 존에게 말했다. 그럼요, 메리.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존은 메리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섰다. 손을 꼭 잡고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존, 저기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일몰이에요. 메리가 붉게 물든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메리. 존은 메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함께 일몰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존과 메리는 집 앞 정원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존, 저 별들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할까요? 메리가 존에게 물었다. 그럼요, 메리. 저 별들이 빛을 잃지 않는 한 우리 사랑도 변치 않을 거예요.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 어느 날 밤, 존은 잠에서 깨어 옆에 누워있는 메리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평화롭게 잠든 메리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존은 조용히 속삭였다. 메리, 사랑해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메리가 살며시 눈을 떴다. 존, 저도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어요. 메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리고 그날 밤 메리는 존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메리가 세상을 떠난 후 존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느껴지던 메리의 온기가 사라진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메리, 당신 없는 세상은 너무해요. 존은 메리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잔과 데이비드가 존을 위로했지만 메리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다. 아빠, 슬픔은 시간이 약이에요. 메리 아줌마도 아빠가 다시 행복해지길 바라실 거예요. 수잔은 슬픔에 잠긴 아버지를 위로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존, 메리는 항상 자네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라네. 데이비드도 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존은 메리와 함께했던 추억을 되새기며 슬픔을 이겨내려고 노력했다. 두 사람이 함께 여행했던 곳, 함께 보냈던 시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존은 메리가 여전히 자신의 곁에 있다고 느꼈다. 메리,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내겐 보물이에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존은 메리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다. 어느 날 존은 메리와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과 메리가 쓴 편지들이 가득했다. 존, 이 편지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에게 쓴 편지예요. 존은 편지를 읽으며 메리와의 추억에 잠겼다. 편지 속에는 메리의 따뜻한 마음과 존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존은 메리가 남긴 편지들을 읽으며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메리, 당신이 내게 준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당신과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길게요. 존은 펜을 들고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존은 수년간의 지필 끝에 늦은 오후에 찾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책에는 존과 메리의 만남, 사랑, 여행, 그리고 이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존, 당신의 책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데이비드가 책을 읽고 존에게 말했다. 아빠, 메리 아줌마도 이 책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수잔도 책을 읽고 눈물을 글썽였다. 책의 성공으로 존은 유명 인사가 되었다. 강연 요청과 인터뷰 세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존은 메리와의 추억을 잊지 않았다. 메리,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당신은 내 삶의 영원한 등대예요. 조는 강연 중에 메리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어느 날 조는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젊은 여성을 만났다. 여성은 존에게 다가와 늦은 오후에 찾은 사랑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어요. 여성은 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존은 젊은 여성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다. 존은 자신의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메리, 당신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당신과 함께 이룬 모든 것들이에요. 존은 메리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시간이 흘러 존은 90세 생일을 맞이했다. 수잔과 데이비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였다. 아빠 90세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수잔은 아버지에게 따뜻한 포옹을 선물했다. 존, 자네는 내 인생 최고의 친구일세.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게. 데이비드도 존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모두들 고마워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메리예요. 메리,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존은 메리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존의 90세 생일 파티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존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다. 메리가 없는 세상은 여전히 낯설고 외로웠다. 그날 밤 존은 잠자리에 들기 전 메리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다. 메리, 오늘도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내일은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해요. 존은 눈을 감고 메리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수잔은 아버지에게 아침 인사를 하기 위해 존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존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수잔은 불안한 마음에 존을 흔들어 깨웠지만 존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존은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메리의 곁으로 떠난 것이었다.